185 질문. 주원이 다 풀었어? 주헌 다 풀었어? 유건이 네. 풀었어? 네. 정원이 전 공부하느라. 너는 한 맨날 며칠을 하나만 파냐? 수학만 팠다가 국어만 팠다가 어제 흉토에 봤다? 아니 말하는데요. 아 그래?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거든. 너 왜 벌써 왔어? 스터디 카페 안 가고 그랬더니 밥 먹고 간다는 거야. 네가 잘도 가겠다 내가 그랬어. 뭐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요. 그러더라고. 집에서 공부 안 될 텐데. 자, 184 없어요 질문? 주원이 없어? 없어? 185 유건이 없어? 네. 다른 사람? 1250 1번이요? 자, 1251번 봅시다. 보자 봐. 자,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삼각형 지금 보시면 이게 반원이야. 반원인데 이거를 지금 하나 둘 이 반원을 몇 개로 쪼갰는가? n개로 쪼갰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가 n-1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n개가 되겠지. 그래서 n개로 지금 쪼갰어요. 그랬을 때 ABP 삼각형 ABPK 이거의 넓이를 SK라고 할 때 리미트 이거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뭘로 바꾸는 얘기야? 식 써가지고 정적분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SK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써먹자. 자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 주원아 여기 몇 도? 180도.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몇 개로 쪼갰어요 지금? 지금 n개로 쪼갰잖아요. 그치? n개로 쪼갰으니까 이거 하나는 몇 도야? 180도. 즉 파이를 몇 개로 쪼갰어요? n개로 쪼갰어요. 맞지? 자 근데 잘 봐봐. 이거는 중심각이야. 그치? 중심각이야. 근데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삼각형 ABP1 이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지름이죠. 지름이니까 여기 몇 도? 90도. 그러니까 여기 몇 도? 90도. 여기는 중심각. 그럼 여기는 원주각. 원주각이잖아. 원주각.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이 어떻게? 절반.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그러면 2n분의 파이. 맞죠? 맞나요? 맞지? 2n분의 파이. 2n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 2n분의 파이. 그럼 만약에 여기 2까지 가봐. 2까지 가면 여기는 몇이에요? 이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여기는 2n분의 2파이. 그러면 이렇게 갔어. K까지 갔어. K까지 갔으면 이 각은 얼마? 2n분의 K파이.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일반화 시킬 수 있겠다. 그지?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반화 SK를 일반화. 그러면 잠깐만 각이 주어졌으니까 자 빗변이 지금 얼마예요? 1이잖아요. 빗변이 1이야. 그러면 이 각이 바라보는 건 사인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사인 이거 2n분의 K파이. 그럼 여가 9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밑변으로 삼으면 여가 뭐가 돼? 높이 나누기 2 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어? 코사인 2n분의 K파이요. 그러면 삼각형 A, B, P, K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사인 2n분의 K파이 곱하기 코사인 2n분의
K 파이요. 이게 되겠지, 이게. 맞죠? 이게 SK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정적분하려면 이거 적분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뭘 써야 되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백악공식 쓰면 되겠다. 백악공식. 자, 사인 2세타. 자, 사인 2세타 어떻게 생겼어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생김새가 여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세타의 몇 배야? 2배. 맞지? 여기다 곱하기 2 봐. 그럼 n분의 1로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4분의 1 사인 n분의 k 파이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러면 정리.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어느? 어디 갔다 오냐? 원리구형 갔다 오냐? 그럼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오냐고? 뭐야, 남자친구 만나고 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냐? 자, 보세요. 그러면 생김새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어디를 맞춰줘야 된다고요? 여기 n분의 1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어? n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파이 있은 만큼 여기 뭐로 나눠주면 돼? 파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 4분의 1 있지? 4분의 1. 4분의 1도 뭐야? 앞으로 꺼내버려. 4분의 1로 앞으로 꺼내면 여기 4파이분의 1. 맞죠? 그러면 여기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되죠. 4파이분의 1 인티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파이잖아요, 여기. 그치?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x dx. 사인 x dx. 이러면 끝. 이러면 끝. 알아먹었는가요? 알아먹었지? 야, 어디 갔다 왔어? 너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 하나 먹고 오지? 그럼 왜 말 못할 사정 있어? 왜, 남자친구? 남자친구 어떤 말은 끝까지 안 하네. 맞구마! 주원아 맞지? 아니, 남자친구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어. 아니, 나 이렇게 가기로 했어? 오늘 다혜 생일 아니지? 곧 생일이야? 그러면 남자친구를 딴 데서 딴 학교 다니는 남자친구 만나기 좀 힘들지 않나? 자, 다음. 아, 다음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되겠구나.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그냥 쭉 보기만 할 거야. 자, 왜 보기만 할 거냐? 그냥 수투 내용이거든. 수투 내용이잖아요. 그치? 근데 좀 짜증나는 것들은 사실 있죠. 그치? 자, 곡선 y는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도형의 넓이. 그치?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생겨버렸어. 그치? 그러면 여기는 그냥 뭐 하면 돼? 정적분하면 그 자체가 넓이잖아. 하지만 여기는 좀
여기는 정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야? 넓이거든. 그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한 결과가 넓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플러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이너스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결국에 핵심이야. 무작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무작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너네가 이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알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유건아 뭐 해야 돼? 예. 자, 뭐 해야 돼요? 뭐가 보여?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좋네. 그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 합성이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합성이에요, 합성. 자, 합성할 거야. 자, 합성. 야, 왜 이렇게 덥지? 야, 누가 좀 올려붙냐? 좀 누가 올렸지? 춥다고 올려붙나? 강제로 올려갖고 이상해져 버렸네. 자, 그래서 합성할 거야. 합성 보세요. 합성 누구로 합성할 거야? 사인으로 합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합성하는 방법은 여기 루트 3, 1이요. 루트 3, 1이요. 쫙. 여기가 알파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특수각 나와 안 나와? 특수각 나와요. 몇 도? 2 될 때 루트 3이니까 30도. 6분의 파이요. 그러면 얘 합성하면 2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요. 됐어? 됐지? 그러면 이거는 사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6분의 5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 깔끔하게 나오지. 예.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좋게 딱 그리면 쫙 이렇게요. 딱 여기요.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는 2가 되겠지. 앞에 2가 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딱 여기서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뭐다? 플러스다. 플러스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된다? 인티그랄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 2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 dx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 근데 어차피 정직분 자체가 플러스라는 거 알지? 알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이거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 풀어도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일단은 어느 파트부터 어느 파트까지 양수 나오고 음수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이해돼? 네. 다음 125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것과 x축.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야. 자, x축을 둘러싼 이거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뭐 나와? 음수 파트잖아요. 자, 음수 파트니까 어찌해야 된다고?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dx 이거의 결과는 음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앞에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 플러스 인티그럴 0에서부터 2까지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너무 대놓고 알려주고 있고 나중에 안 알려주면 너네가 뭐 해야 돼?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찾아줘야 된다 이거야. 그게 좀 짜증나겠지. 이해되죠? 다음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수투에서 안 했던 거야. 이거는 수투에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랑 좀 다르죠? 일반적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x랑 y의 관계, y는 fx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일반적인 그래프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야? x는 y에 관한 식, x는 gy.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둘러싸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요. 왜? y축의 왼쪽은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 파트. 여기는 양수 파트. 그러니까 이 지점을 찾아야 돼. y 절편. 그래서 C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하면 돼.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근데 누구에 관해서 정적분하는 거야? y에 관해서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절대값은 아까 이제 양수 파트, 음수 파트. 그래서 뭐에 관해서 적분한다? y에 관해서 정적분을 한다.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 근데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이거는 교육과정 바뀌면서 많이 약화가 됐더라고. 정말 많이 약화됐어요. 왜냐면 사실 의미 없거든. 너네 괴롭히려고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할 줄만 알면 돼. 한번 해볼게. 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양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음수인지 보고 싶어.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돼요? x는 하고 정리를 해야 돼, 사실. 근데 x는 하고 정리를 하면,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양변을 y로 나누세요. x 플러스 1은 y분의 1이요. 맞지? 그러면 x는 어떻게 생겼어요? y분의 1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냐면 봐봐. 이것과 y축 및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인지 지금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뭐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게 편한가? y는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치? 자, 이걸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점근선이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점근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여기가 y축이에요. 그럼 어디를 찾아야 돼? 여기를 찾아야 돼. 여기 y 절편. x에다 0 넣어봐. y 절편 얼마야? 1이죠. 그럼 문제는 자, 이것과 y축 및 직선 y는 2요. y는 2면 이거잖아요. 여가 2잖아요. 2는 약 얼마? 2.7, 1, 4 정도. 맞죠? 그러니까 이것과 y축과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어디란 얘기야? 여기란 얘기네. 여기니까 뭐예요? 양수 파트야, 음수 파트야? 음수 파트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y가 1에서부터 2까지죠. 인티그럴 1에서부터 2까지. y에 관해서 적분할 거니까 뭘 써야 돼? 이걸 써야 돼. x는 y분의 1 마이너스 1 dy. 그러면 이 정적분하면 결과가 뭐 나온다고요? 음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플러스가 돼서 결국에 이게 넓이가 된다. 엄마 이해되죠? 그냥 역함수로 생각하고 x랑 y 바꿔서 응?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아니 그러면은 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 구해야 돼. 그렇게 그러면 이중률이잖아 어차피. 왜 잠깐만 왜 에어컨이 닫혀져 버냐? 어이씨 억지로 저거 닫혀져가지고. 뭐가 내려오는 거구나. 자 됐죠? 다음 1265번. 자 어차피 이제 여기서 또 수초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자, 수추에서 다 했던 내용들.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요.
항상 어디 거에서 어디 거 빼면 된다 했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돼요. 그렇잖아. 우리 수트에서 했던 그 내용이 그거잖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돼? 여기 교점을 찾아야 돼. 이 교점, 이 교점, 이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0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이 곡선이 위에 있어. 곡선에서 직선을 빼겠죠.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이 위에 있어. 직선에서 곡선을 빼겠지. 그렇게 해서 정적분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된다고? 교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랑 마이너스 2분의 1x랑 교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둘 다 플러스 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에 x제곱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러면 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요. 맞니? 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힘들게 안 해도 되겠다잉. 봐보세요. 여기 x 있잖아. 그러면 x가 0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미 0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모가 똑같으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2가 되면 돼요. 그러면 x제곱은 1이니까 x는 뭐 나와요? 뿔마 1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겠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만 써볼게. 정주분식만 써볼게요. 그러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곡선 위에 있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뺄 거야. 그러니까 곡선에서 직선을 뺄 거야. 플러스 2분의 1 x dx 플러스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는 직선이 위에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x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곡선을 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x dx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나? 그래서 정적분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 넘어가 보세요. 다 수투에서 했던 내용들이야. 다만 정적분이 거지같이 힘들다는 것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너네 시험 범위 끝까지니? 시험 범위 끝까지야? 아직 안 났어? 아직도 말 안 해줘. 수업을 안 듣냐? 물건이 수업 안 듣네. 너 그때 문제 풀고 있지 지금? 다이야 어디까지래? 끝까지래? 아직 모르겠대? 너도 수업 안 듣구나? 주원! 안 알려준 거지? 자, 1269번 보세요. 자, y는 sin x랑 cos x가 있어요. 자, 이것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돼. 그러면 어디서 만나냐고요? 어디서 만나요? 45도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에서 만난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1번 영역은 인티그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위에 코사인이 있어요. 코사인에서 sin x를 빼야죠. dx 플러스 인티그럴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위에가 사인이 위에 있네요.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dx 그냥 이렇게 하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안 불편하면 돼.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까 전 문제랑 이거 문제처럼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주면 엄청 땡큐지. 엄청 땡큐죠.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안 나오면 이것처럼 1271번처럼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정원아, 안 나오면 어떡할래?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럼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돼. 봐봐, 누구랑 누구야 지금? 로그 함수하고 사인 함수야.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이거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뭔 상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ln 그래프를 그립시다. ln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정근선 마이너스 1. 그러면 0,0 지나잖아요. 그치?
0,0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맞나요? 맞지? 다음 y는 마이너스 sin x요. y는 마이너스 sin x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겨요? 위에 원래 위로 생겼는데 아래로 이렇게 됐겠지. 아래로 아이고. 아래로 이렇게 생겼겠죠.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 두 곡선 이것과 직선 x는 파이요. x는 파이니까 여기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렸거든. 원래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더 그려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더 그려지겠지? 근데 이것과 이것으로 둘러싸여야 돼.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란 얘기야? 여기잖아요. 여기. 이랬더니 어때? 문제가 되게 쉬워지지 않나? 쉬워지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인티그럴 0에서부터 파이까지야. 그냥. 누가 위에 있어? ln이 위에 있어. 그래서 이거에서 밑에 sin x, 마이너스 sin x를 빼요. 그럼 플러스 sin x가 될 거 아니야. dx. 그럼 어때? 문제 자체가 이제 간단해지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고맙죠. 우리가 할 일을 덜어주니까. 근데 이렇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감이 올 거 아니야. 뭘 해야 될지. 됐죠? 어려운 그래프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려봐야 됩니다. 다음 1273번. 너네 숙제할 때 되게 힘들겠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야. 자, 이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자, 곡선 이것과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감을 잡아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뭐야? y는 2의 x제곱이요. 원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다네?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네?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여기 접점을 찾아야 돼요. 접점. 자, 접점을 찾읍시다. 접점. 그러니까 원점에서 직선을 그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y는 ax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이 접점은 t가 되겠죠. t, 얼마? 맞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본다겠죠? 첫 번째 뭐요? 함수값이 똑같다. 2의 t제곱은 at. 미분 계수가 똑같다. 2의 t제곱은 a. 맞니? 그러면 t가 얼마일 때야? 1일 때네요. 그냥 나와보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가 1일 때야. 그러면 이 점은 1,2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1,2 지나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x가 되겠지. 그럼 문제는 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어? 2의 x제곱 지수함수가 위에 있고 직선이 밑에 있는 이런 형국이야. 그러니까 인티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1까지야. 누가 위에 있어? 2의 x제곱이 위에 있어. 누가 밑에 있어? 2x가 밑에 있어.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카드 교체 되죠? 감사합니다. 아야 너 배부르지? 안 불러? 자 약간 이해된가요? 네. 됐지? 하나만 더 하자. 어차피 이 페이지 끝내버리자. 저것좀 안 먹어줘. 둘다 빼로 시켰어요 지금. 어? 둘다 빼요. 그럼 다시 보여줘야지 그럼.
아야 이거 어떻게 산 건지 아냐? 유건이가 쿠폰 10개를 어떻게 찾아온 거야. 쿠폰 10개 산 거야. 나머지 돈은 이제 다 네가 지각했으니까 네가 내면 돼. 얼마 낼래? 아니야 얘들 다 2,000원씩 냈어. 뭐라고? 자 이거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 자 이것과 y축 및 두 직선 x는 k, y는 1. 이걸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가 똑같아요. 잘 봐봐. 이 문제 되게 쉽잖아. 넓이가 똑같대요. 이 넓이랑 똑같대요. 근데 잘 보면 이 넓이는 직선 밑에 있어. 곡선이. 여기는 곡선이 위에 있어요. 그치? 그러면 실제로 그냥 무조건 뭐에서 뭐 하면 무조건 인티그럴 하면 인티그럴 0에서부터 얼마까지 하면 뭐가 돼? 여기는 여기와 여기의 부호는 어때요? 달라요. 근데 절대값이 똑같아. 그럼 뭐 나온다? 0 나온다. 단순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K까지. 0에서부터 K까지. 누구에서 누구를 빼버려. 이거에서 이거를 빼든 이거에서 이걸 빼든 상관없어. 편한 건 누구에서 누구 빼는 게 편하냐? 루트 x에서 1 빼는 게 편하지. 그치?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거 dx 정적분 하면 이 결과는 뭐 나온다? 0 나온다. 넓이가 똑같다 그러면 넓이 구하려고 하면 안 돼. 부호를 보는 거야. 반드시 부호가 지금 다른 것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정적분은 제로가 된다. 이걸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그러면 빨리 먹어보자. 씨. 빨리 먹어보자. 나는 귀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생겨서 좋아. 아이고 해. 월급에다 떼고 먹어라.
거의 다 먹어. 아 먹었지? 자 빨리 너네 이제 빨리 입 닦고 물 마시고 정리해. 내가 여기 치울라니까. 설마 우리 여기 나가려는 거 아니겠지? 야 주호 배부르냐?
너 반에서도 보지. 뭐? 근데 두부밖에 안 돼. 근데 이거는 보다가 안 봐서 잠깐만 왜 또 그런 거야? 와기 봤으면 두부 받은 거. 아니 너 근데 스포츠가 어디서? 너 동료한테 알려줬지? 아니 그 같이 하는 거지. 그 이름 백사령 정말. 그래? 자, 190페이지. 자, 유형 11번. 자, 이런 문제는 되게 짜증나요. 이거 또 수투에서 다 했던 내용. 수투에서 다 했던 내용. 자, 일단 그래프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면, 자, 그래프로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봐봐요. 곡선 y는 루트 x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자, 이거와 x축 및 직선 x는 1이요. 이게 x는 1이야.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넓이야. 그럼 여기에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x. 루트 x니까 x의 2분의 1제곱 dx. 이거는 이제 구해야 돼. 별 수 없어. 자, 구해보세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정정풀하면 1 더하니까 2분의 3, 역수하니까 3분의 2, x의 2분의 3제곱 0에서부터 1까지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야? 3분의 2예요. 자, 이거의 넓이가 지금 3분의 2란 말이야. 근데 y는 루트 ax에 의하여 2등분 된대요. 이 넓이가 2등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a가 보시면 0하고 1 사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렇게 생겼겠죠. 좀 곡선처럼 안 보이네.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결국에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2등분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좀 쉽네. 2등분이 되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다는 얘기야? 3분의 1이 되겠다는 얘기야. 이거의 절반이니까. 3분의 2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네. 어떤 것들은 어디를 구해야 돼? 직접 여기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 여기를 구해서 전체 넓이의 절반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라고 쉽게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더니 쉽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ax dx 했더니 아까 구한 3분의 2의 절반 3분의 1 이게 된다 해서 누가 나온다? a 값이 나온다. 됐죠? 다음 1284번 함수 이것과 역함수. 그렇지. 자, 이제 역함수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럼 정환아 너 같으면 이거 역함수 구할 거야? 아니요. 역함수 구해요? 안 구하죠? 뭐에 대한 대칭이야? 역함수는 본함수와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힘들게 역함수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 힘들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fx는 루트 3x 마이너스 2야. 그러면 3분의 2에서 시작하죠? 여기가 3분의 2요. 자, 3분의 2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양이 안 이쁘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치? 근데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이렇게.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여기가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문제는 본 함수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그러니까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야. 여기. 근데 우리는 굳이 그거를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요. 왜? 이 넓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어. 어디를 구해? 여기를 구해. 이거 넓이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교점이 필요해요. 루트 3x-2랑 y는 x.
이 교점이 필요하다고요. 양변 제곱 3x-2는 x제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1과 2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겠네. 그럼 뭐가 돼요? 인티그럴 1에서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어? 곡선이 위에 있어. 루트 3x-2가 위에 있어. y는 x가 밑에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x dx. 그러면 이 결과는 이거 하나의 넓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된다? 2를 하면 된다.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앞에 182페이지. 182페이지. 자, 입체도형의 부피요. 자, 입체도형의 부피요. 입체도형의 부피. 잘 봐봐. 자, 봐봐.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라 그랬지? 선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면이 돼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면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입체. 그러니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봐보세요. 정적분을 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자, 얘가 y는 fx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이거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의 뜻은 뭐예요? 어딘가 여기 하나 여기 x에서의 이 선 하나 x에서의 선 하나가 누구야? fx잖아. 그렇잖아요. x를 대입하면 이거 선 하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들이 슉 지나가면 뭐가 된다? 면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면적을 나타낸다.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입체도형이. x에서의 뭐요? 여기 단면적 하나. 그게 뭐가 돼? sx야. sx. 그래서 인티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xx에 대한 뭐요? 정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에 뭘 의미한다고요? 이 면들이 지나서 입체를 이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입체도형의 부피를 의미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어질 거야. 뭐가 주어질 거냐? 이게 주어질 거예요. 어느 X라는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가 주어질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하면 돼요. 그러면 대놓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너네가 구해야 될 수도 있고. 됐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대놓고 SX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면 문제 하나를 간단하게 풀어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 그냥 여기만 화면만 보세요. 높이가 3cm인 어떤 입체 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cm인 지점에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을 자른 단면, 그 단면의 넓이가 무엇이래요? 이거래요. 이거. 그치? 이거일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높이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겠어? 인티그럴 0에서부터 3까지 이 x라는 지점에서의 넓이가 이거래. 루트 3 마이너스 x dx 그거 하면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이 뜻이야. 됐나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아이고 이런 뭐 굵직한 이런 어떤 이런 입체 도형이 있어요. 이런 입체 도형이 있다고 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3이야. 근데 어떤 여기 x라는 지점에서의 단면적이요. 여기에 단면적이요. 여기에 단면적이 뭐가 된다? 이게 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랬을 때 뭐 하면 된다? 이거 가지고 정적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0에서부터 3까지요. 0에서부터 3까지요. 정적분. 됐지? 다음. 자, 속도요. 너네 이제 속도와 거리는 뭐만 보면 된다겠어? 정적분에서는 이 두 개의 차이점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이거의 두 개의 차이점 6거나
절대값을 씌운 거랑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거의 차이점 뭐라겠어? 얘는 마이너스. 위치의 변화량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니까. 어떻게 됐는지에 관심이 없다니까. 봐봐. 수직선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직선 운동이죠. 1차원적인 게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오른쪽으로 3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7만큼 갔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위치는 어디야?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 거야. 근데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 어디서 시작했어? 0에서 시작했어. 근데 최종적인 위치는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나와요?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요. 이게 위치의 변화량.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돼요? 절대값을 씌우면 그렇지.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가 얼만데? 3 갔다가 7 갔으니까 얼마야? 10이요. 얘는 10이 되는 거야. 이 차이라고요. 이 차이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V는 뭐예요? 속도죠. 이 속도에 절대값 씌우면 뭐예요? 속력이요. 그래서 보통 정적분에서는 결국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냐 아니면 이동한 거리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정적분이야. 그러니까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와.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플러스야. 넓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이동한 거리가 된다. 그 차이점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건 뭐다? 여기에 들어간 건 속력이다.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직선 운동은 쉬워요. 즉 수직선에서 운동하는 건 쉬워. 근데 뭐가 어려워? 좌표 평면이요. 이게 뭐야? 평면 운동이지. 그치? 평면 운동은 이제 뭐예요? 좌표 평면상에서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야. 동점 P가요.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움직여요. 그럼 뭘로 접근해야 된다? 정하나? 유거나? 뭘로 접근해야 된다? 순서상. 이거. 이게 뭐야? 좌표. 좌표가 뭐야? 위치야. 위치가 누구로 표현돼? x, y 순서상으로 표현돼. 근데 그 x가 시간에 관한 식, y가 시간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들이다 이 말이야. t에 관한 식들이라고요. t에 관한 식들. 뭐야? 매개변수야, 매개변수. 매개변수 t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속도는 뭐 있어? 미분한 거라 했잖아. 속도는 벡터라고요. 벡터가 누구로 표현돼요? 성분으로 표현된다고요. 성분으로 표현되니까 뭐야? 순서상이야. 미분 f'(t), g'(t) 이거라고. 이게 뭐예요? 속도요. 가속도는 그럼 뭐겠어요? 한 번 더 미분 f2't. 자, 이건 한 거 같은데? 이건 했죠? 했죠. 이거 앞에서 했지? 이건 앞에서 했죠.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할 거야.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할 거라고요. 적용을 할 건데 이제 뭐가 남으냐면 뭐만 하면 되냐면 좌표 평면에서는 움직인 거리만 하면 돼. 움직인 거리. 그러면 아까 움직인 거리 뭐라고 배웠어?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VT. 여기에 절대값 씌웠다고요. 절대값. 절대값 씌운 게 뭐라고요? 속력. 속력. 지금 보면 속도는 뭘로 표현돼요? 성분으로 표현돼요. 순서상. F'T, G'T. 그러니까 기하 배운 사람들은 쉽죠. 벡터니까. 절대값 V가 뭐야? 이게 속력이야. 속력. 속력은 뭐예요? 벡터의 크기거든. 벡터의 크기. 크기야, 크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 루트 F'T 이거의 제곱 더하기 G'T 이거의 제곱. 벡터를 배운 사람 다 이해되잖아, 이거. 벡터의 크기요. 그럼 이제 벡터를 안 배운 사람, 종환이, 주원이 다 해. 외워야죠, 이제. 미분 해가지고 순서상 나타낸 건 이건 벡터의 성분이야. 미분하면 돼요. 미분, 미분.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 결국에 쓸 거는 이거거든. 속력! 속력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 루트 씌울 거야.
어떤 값으로 툭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왜? 속력은 방향성이 없거든. 순수하게 빠르기만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값이 탁 나와야 돼. 그래서 크기야 이거. 이거의 크기.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뭐야?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예요.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 어떻게 구했어, 다혜야?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원점이니까 어차피 뺄 게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됐지? 그럼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배운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속력이야. 여기 절대값이야, 절대값.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얘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속력이 들어가야 돼요. 속력이. 차이점은 이거예요. 됐나? 구분돼요? 그래서 봐봐.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 자, 0에서 1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구해야 돼. 미분, 미분이야. 2t, 4t예요. 그러면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이거 속도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4t제곱 4t제곱 플러스 4, 16t제곱 dt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냐? 루트 20t제곱이니까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t dt요. 이거 계산하면 돼. 단순하죠? 됐지?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곡선의 길이요. 곡선의 길이. 그러니까 곡선 x는 ft, y는 gt. 이거에서 봐봐. 방금 전에 구한 게 뭐였어? 이게 뭐였어요? 이게 뭐였지? 움직인 거리였지. 그쵸? 그럼 움직인 거리라는 게 뭐냐 이거야. 곡선을 따라 움직였잖아. 아까 움직인 거리가 뭐예요? 여기 A에서부터 B까지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잖아. 이게 뭐야? 곡선의 길이 아니야? 이게 곡선의 길이잖아요. 곡선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똑같아. 움직인 거리가 곧 뭐다? 곡선의 길이다. 단 얘네들이 지금 일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왜냐면 우리가 동점에 따라서 곡선을 따라 막 움직일 거 아니야. 동점이. 얘가 이리 갔다 이리 가면 움직인 거리가 꽤 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구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움직였어. 그러면 결국에 움직인 거리가 곧 뭐가 돼요? 곡선의 길이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응용을 하잖아요? 그거를 응용을 하잖아? 자, 그거를 응용을 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세요. 봐봐요. 자,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y는 fx야. 그러면 방금 전하고 좀 다르지? 방금 전에는 어떻게 표현했어? x는 뭐, y는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어떻게 표현해버렸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y는 fx요. 우리가 그냥 함수 얘기하듯이 y는 fx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돼? t에 관한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t에 관한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뭐야? x는 t, y는 ft. 그럼 t 자리 대신에 x를 넣어보세요. 그럼 뭐야? y는 fx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한번 미분해보세요.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f 프라임 t요. 맞지? 1, f 프라임 t잖아. 그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자, 봐보세요.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동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 구하래. 그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보여준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y는 fx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t라고 사용을 안 하고 x라고만 사용하면 돼. 그래서 여기를 x라고만 사용을 하면 1 플러스 f 프라임 x dx 이게 결국에 뭘 의미해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수 y는 fx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요. 그 움직인 거리는 뭐여야 돼요? 결국에 곡선의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이 나온 거야. 함수 fx 나왔어요. t에 관한 식으로 안 나왔어요. fx만 나왔거든. 그때 쓰는 방법이야. 그러면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아까 1의 제곱 그러니까 1 플러스 f'x의 제곱이요. 결국에 움직인 거리가 곧 뭐가 된다? 곡선의 길이가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갑자기 1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왔어요. t에 관한 식으로 안 나왔어. 방금 전까지는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이 됐는데 매개변수 표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y는 fx 이런 꼴이 됐다고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정적분만 하면 돼. 인티그럴 4에서부터 9까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이제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미분해야 돼. f 프라임 이거 미분. 아이씨, 미분해보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냐? 2분의 1 2분의 1 x-4의 2분의 1제곱 그거의 제곱이요. dx 하면 끝난다고요. 됐죠? 이게 곡선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내용은 일단 다 했어요. 내용 다 했고요. 그럼 뒤에 활용하는 거 한번 해보면 자 1288번이네요. 1288번 높이가 12래요. 아까 한 거랑 똑같네? 그러면 인티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12까지요. x일 때 넓이 그러니까 이게 단면적이야. 그러니까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에 간단히 dx 하면 끝. 이게 부피가 된다. 다음 1292번 129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절대값 y는 루트 사인 x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땅바닥이요. 좌표 평면이 있는 거야. 여기 봐봐. 지금 땅바닥이요. 좌표 평면이 있는 거야. 땅바닥에. 땅바닥에 좌표 평면이 여기 x축, 여기 y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 어딘가에 x에서의 뭘 구해야 돼? 단면적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문제가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것과 두 직선 x는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그랬어. 그러니까 너네가 구해야 될 건 sx야. sx가 어디야? 여기야. 정사각형일 때. 지금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입체 도형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이거야. 그러니까 x에서의 한 변의 길이요. 아까 이게 뭐였어? sin x 아니었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sin x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 절대값 y는 sin x 아니었어? 아 루트구나. 에이씨. 루트 sin x요. 루트 sin x다. 루트 sin x. 루트 sin x. 근데 절대값 y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똑같이 얼마야? 여기도 루트 sin x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뭐야? 단면이야. sx.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유건아. 루트 sin x, 루트 sin x니까 2루트 sin x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도 얼마야? 2루트 sin x요. 그러면 단면적 sx 얘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얼마? 4 sin x. 이게 단면적.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인티그럴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 했나?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오케이. 그럼 끝. 4 sin x dx. 이거 구하면 결국에 뭐가 된다?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 이렇게만 하면 돼. 뭔지만 알면 돼요. 단면적만 구하면 끝. 그래서 아마 숙제하면 쉽지 않겠죠.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귀찮아, 되게.
되게 모든 과정이 귀찮아요. 이렇게 식은 썼지만 결국에 계산해서 답까지 내는데 어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다음 1297번.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뭐야? 수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이건 뭐예요?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이야. 근데 어디서 출발했어요?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뭐가 나왔어? VT가 나왔어. VT가. 근데 T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야. 근데 여기에서 점 P가 원점을 지나는 횟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원점까지 온 거야. 그치? 원점에서부터 원점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제로잖아요. 원점에서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어차피 원점 출발이야. 0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인티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VT, DT. 코사인 파이 T, DT요. 됐니?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지. 됐지? 근데 봐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를 해보면 여러 문제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내가 이렇게 써버린 건 무슨 뜻이 돼버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그냥 0이 됐다 그 뜻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횟수가 몇 번이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A라고 해요. 그럼 0에서부터 A까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원점 지나는 거야. 그러면 요 A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 값이 어디 있어? A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A가 0부터서 2파이까지. 그러면 A 값이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이 몇 개 나오냐 이 말이겠지. A 값이 한 개 나오냐, 두 개 나오냐, 세 개 나오냐. 한 개 나오면 한 번, 두 번 나오면 두 번 이렇게 되겠죠. 그거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원점 출발이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을 지난다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뭘 구한다? A를 구한다. 이 범위 내에 있는. A가 한 개 나오냐, 두 개 나오냐, 세 개 나오냐, 네 개 나오냐. 그걸 찾으란 얘기야. 이해되죠? 다음. 아이고 끝내기 힘들다. 이게 뭐야? 아직도 많냐? 아이고. 자, 1301번. 1301번. 자, 여기서 요구하는 거 뭐예요? P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움직인 거리니까 뭐야? 움직인 거리니까 속력이 들어가야 돼요. 속력이. 그러니까 일단 속도를 구해야죠. 자, 속도 구해보자. 이거 미분. 그러면 코사인 t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t 컴마 이게 속도.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게 속도. 그러면 인티그럴 0에서부터 파이까지 속력이 들어가야 돼. 속력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거의 제곱 t요. 이게 뭐다? 이게 움직인 거리다. 결국에 평면 운동에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1,2에서 뭐 7,8까지 갔어. 그럼 위치 변화량이 얼만데? 말하기 힘들다고요. 수직선은 말하기 좋지만.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대부분 움직인 거리. 결국에 그게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뭐가 된다? 곡선의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1305번.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의 길이라고 문제를 낸다고. 뭐예요? 미분. 아씨 미분이 불편하네. 자 미분하면 2의 t제곱 사인 t 플러스 2의 t제곱 코사인 t 컴마
2의 t제곱 코사인 t 마이너스 2의 t제곱 사인 t. 이게 속도. 그러면 좋게 정리를 하면 2의 t제곱을 묶어주면 2의 t제곱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컴마 2의 t제곱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인티그럴 0에서부터 파이까지 루트 저거 제곱이요. 그러니까 2의 2t제곱으로 묶여지겠지. 그러면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제곱 더하기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거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dt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에 대부분 루트 밖으로 나오는 값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정적분이 쭉쭉쭉 간단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죠? 왜냐면 이것 같은 경우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잖아요. 가운데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 돼버리잖아. 1 더하기 1 그러니까 2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간단하게 된다고요. 됐나? 이제 마지막! 야 30분이다 마지막. 주원이 기숙사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마지막 뭐다? 그냥 fx가 나왔어. 그냥 fx 나왔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미분했죠. 그렇지. 인티그럴 0에서부터 a까지 이거 미분해야 돼요. 아이씨 미분이 불편하네. 그러니까 바꿔야겠다 이거.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2분의 3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3이면 2분의 1이냐?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1제곱. 맞지? 그거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이거를 제곱한 게 루트 속에서 들어가야 되죠? 이거 더하기 1. 맞지? fx를 미분한 거에 제곱 더하기 1. 1이 아까 붙었던 거 기억나지? dx. 결국에 이게 돼버린다. 그러면 아마 식정리가 되겠죠? 응? 아, 속미분 안 했구나.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2x. 그러면 여기 2분의 사라지네? 2분의 사라지고 누가 붙냐? x가 붙네? 그러면 이거 전체의 제곱이요. 플러스 1. 그럼 됐니? 응, 됐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된다. 이것이 곡선의 길이다. 3분의 14다. 그러면 A가 나오겠지. 그러면 일단은 끝났어요. 그럼 금요일날 질문 받고 이제 복습 시작. 너네 어디부터 시험 나오면 되지? 극대 극소부터 나오면 되지? 처음부터 안 되죠? 극대 극소부터 하면 되지?